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어떤 이슈들이 또 있었는지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차는 오늘 또 20만 원이 무너졌군요. 예,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있는 종목은 아니고 오히려 뭐 글로비스가 최근에 좀 탄력을 받은 글로비스? 글로비스가 있죠. 글로비스. 네, 글로비스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글로비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오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인 장부터 한번 조망해 보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수준 상승 출발해서 약 2,630포인트 언저리로 출발이 됐습니다. 실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그대로 동결이 됐고요. 2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커멘트는 내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번 정도 더 할 거면은 이번에 한번 올리고 그다음에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뭐 하반기에 2번 더 하겠다는 것은 약간 보험성의 코멘트가 아닐까 생각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경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도 크게 무관할 것 같고, 더군다나 뭐 금리가 한 번 정도 혹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전체적인 시장의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출발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시초가부터 선물 약 3천억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일단 갭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등의 2차 전지 소재주가 급반 강세를 일단 보였고, 반도체라든지 PCB, MLCC라든지 리튬이나 엔터주, 화장품과 일부 임플란트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왔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도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주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이제 의료기기 아니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에서 일부 이제 뭐 GMP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 승인이 떨어지면 해외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에서 특별한 어떤 심사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뭔가를 진행한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임플란트가 오늘 조금 뒤늦게 이제 반응을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9시 20분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이 고점을 찍고 바로 상승폭을 대폭 축소하면서 코스피가 10시 15분경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네. 하락하던 시장은 10시 30분경 반등이 모색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대에 뭐가 나왔냐면 중국 인민은행이 예상대로 10개월 만에 1년물 MLF라고 해서 중기 유동성 창구 금리를 10bp 정도 인하했습니다. 2.75에서 2.65%로 이제 인하를 한 건데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최근에 MLF 관련된 1년물과 LPR 관련된 1년물 등등과 관련된 금리 흐름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쭉 이어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뺀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일단 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뭔가 이제 경기 부양하기 위한 뭔가 진행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 20일 최우대 금리, 그러니까 LPR이죠. 인하폭이 20일 날 최소 10bp 이상 정도가 될 걸로 시장에서 분석이 됐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주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시작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그 경기 민감 업종,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 업종들이 갑자기 튄 것도 중국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 12가지 정도 경기 부양 초안이 나올 것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이렇게 모색하던 증시가 갑자기 또 외국인 선물 매수 규모 축소와 기관 선물 매도 증가세가 막 나오면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빠지나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계신데 이겁니다. 중국의 5월 실물 경제 지표가 쇼크가 그 시간에 나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관련된 소매 판매 총액과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 자산 투자 관련된 지표인데요. 이번에 5월 관련된 실물 경제 지표가 쇼크가 나온 겁니다. 경기 둔화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질문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5월의 생산과 소비, 투자, 부동산 지표가 2개월 연속 예상을 하회했고, 전년비 베이스 효과 축소를 감안해도 둔화 폭이나 시장 예상치 대비도 전방위적으로 부진이 상당히 깊게 나온 겁니다. 이 여파로 이제 국내 시장도 영향을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다 볼 수 있겠고요.
5월 산업 생산이 4월 감산으로 유일하게 예상을 부합했고 기타 수요 관련된 지표가 대체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횡보를 하긴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7월까지 경기 부양책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실물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기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 유입이 되면서 오전에 2634포인트까지 상승하던 코스피가 결국 2600선 초반대까지로 하락 반전을 계속적으로 보였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오후 들면서 갑자기 또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알리바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 뭐 미국의 마이클 버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네. 홍콩 증시가 3% 넘게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알리바바도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움직임도 중화권의 증시의 강세 요인으로 접어들면서 이 시간쯤에 한국 증시 또한 낙폭이 컸던 2차 전지 업종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코스피도 낙폭이 다소 좀 축소되는 변동성이 굉장히 오늘 많았던 그런 시장이 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에 1273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달러 강세 반전이나 위안화 약세 영향에 1280원대로 상승 반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운수 창고 강세, 특히 이제 배터리 원자재 관련 사업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유입됐던 현대 글로비스가 장중에 6%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뒤이어서 이제 운수 장비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의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와 반면 비금속 광물이나 건설업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세가 집중됐던 화학, 철강, 금속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제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빠지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시총 상위단에서는 전일에 이어서 코스피 내에서는 2차전지 셀업체 하락세가 지속됐고 또 특징적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865포인트까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재차 상승 반전했는데 역시 코스피와 대조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에코프로 상승 기록하면서 일단 급등세 보였고요. 증시 하단 지지했습니다.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도 상승세 전개되면서 업종별로는 반도체, 화학, 일반 전기전자가 코스닥에 강세를 보였고 반면 디지털 컨텐츠와 IT 소프트웨어가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2차 전지 어제 이제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오늘은 조금 그 소재주들이 좀 올라간 것 같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셀업체들은 좀 안 좋군요 오늘. 네,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그 2차 전지부터 좀 가봐야 되나요? 네, 뭐 설왕설래 말도 많았고요. 네. 오늘도 오전 한때 계속 이다 아니다가 너무 많이 SNS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국 미시건에 뭐 공장을 네네. 건설하는 게 승인이 맞다 아니다. 네네 그 이야기가 뭐 서로 막 설왕설래 하는데요. 뭐 각자 뭐 평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일부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는 일단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타 소재주는 이제 반등폭이 좀 그렇게 크진 못했고 오히려 장중에 아침에는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만 또 유진증권에서 뭐 시장에서 아닌 것 같다 이야기하는 것을 또 반박하는 이야기를 내면서 다시 조금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부분에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소 헷갈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DS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면서 전날 중국의 고시원의 미국 미시간 내 배터리 공장 건설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일 주가들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하락폭이 컸고 펀더멘탈 이상의 큰 변동성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을 좀 넘어서는 너무 급한 하락세가 아니냐라고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해당 이슈가 중국 소재 기업의 연쇄적인 북미 진출로 이어지면서 국내 2차전지 소재 기업의 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고션이라는 회사는 오히려 이제 지금 소재 업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셀 업체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션이라는 쪽은 이제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하고는 조금 겹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배터리는 북미 현지화가 필수인데 DS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셀 메이커들은 이미 이제 5개 국내 기업으로부터 양극재 소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 소재 기업들로 공급사를 바꿀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뭐 북미에서 한국 셀 메이커들의 배터리 예상 점유율은 70% 정도 수준인데 한국 업체가 거기서 다 먹는다, 100%다 먹는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상 점유율이 70% 수준이기 때문에 여타 경쟁 업체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 정도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독보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더군다나 중국 셀 메이커들이 우회해서 북미에서 LFP 공장 건설의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지 공장 수율 안정화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고시원 같은 경우는 2031년 정도까지 뭔가 만든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핵심 광물과 소재 등의 업스트림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다운스트림의 중국 내 과도한 점유율 확대는 IRA 법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반등세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 소재들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네.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국회의원, 그러니까 미국 쪽의 현지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고시원 하이테크의 뭐 자회사인 관련된 뭐 고시원 미국 법인이 현지 뭐 양극재, 음극재 공급 투자에 대해서 일단은 그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CFIUS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4월달에 했고 해당 투자가 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전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 공장 투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인데 향후 중국 기업이 IRA의 보조금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확산되긴 했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 IFIUS에 관련된 공장 투자에 대해서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 구입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부분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한 것이지. IRA에서 그러니까 외국 우려기관에 대한 정의와 별개의 문제라고 한투증권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향후에 미국 공장 투자가 문제없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2차 전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 중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광물 조당 시 중국을 회피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긴 한데 아마 원가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했고요. 아까 띄워준 이 사진은 미시간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 존 물리너가 일단 고시원이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과 일단 관계가 있다. 그리고 IFIUS로부터 미국 투자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승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판단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승인을 해준 거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미국의 그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인 CFIUS를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예, 그냥 이거는 우리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예. 대신 그 고시원이라는 회사가 미시간에 공장 부지를 사들인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그건 뭐 네. 샀든 말든 그 문제는 아니다. 네, 판단 입장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결정된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화당 의원이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미국의 공장 부지를 사고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뭐야 중국 업체, 중국 배터리 업체가 미국 가서 미국 본토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금을 받는다면 이거 지금까지 우리 헛짓거리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건 이제 아직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회되는 다른 업체들이 더 많이 밀려 들어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우려가 사실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뭐 해외 쪽에 뭐 국회의원의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방송 중에 한투증권에서는 확정된 바가 아니라고 코멘트를 막판에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IFIUS에다가 이제 등록을 했죠. 심사 관련된 등록을 고시원이 했는데 1차 심사 기간이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네. 그 기간이 온 거였고 2차 심사 기간이 추가적으로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고 최종적인 대통령 결정이 남아있다고 이제 한투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정됐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투증권도 어제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이제 하우스에서 또 이제 이게 결정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제 장중에 또 어제 그 확정됐다고 이야기했던 뭐 또 하우스에서 증권사에서 아니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확정된 거 아니라고 이야기가 계속 도니까 또 어제 이제 확정이 돼서 뭐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증권사에서 또 이제 오늘 아니라고 이야기 도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정 맞다? 뭐 이게 뭐 그렇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그 약간 좀 오늘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조금 상승세가 나타났던 2차 전지 소재가 약간 좀 주춤하면서 상승폭이 조금 꺾였던 것도 아마 그 영향도 일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한투증권의 이야기가 뭐 심사에 대한 기간이 그게 맞다면
뭐 심사 접수하고 1차 심사, 2차 심사, 대통령 승인까지 남아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 게 시기적으로는 맞는 거죠. 네. 4월에 접수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두어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두 달도 안 된 거죠. 한 40일, 45일 정도 지났으니까 뭐 사실적으로는 완전히 확정됐다 보기에는 프로세스 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뭐 너무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은 경우는 LFP 관련된 리튬 인산철 관련 쪽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년까지 뭔가 한다는 건데 네. 수율 맞추거나 이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실제 외부에서는 그때 처음에 고시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2031년까지 뭔가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 이야기죠. 수율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삼원계 관련된 양극재하고는 겹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또 소재주가 아니라 뭐 고시원이 이제 셀업체 아니냐 이런 네, 식의 네. 이야기도 논리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어제 빠진 것은 좀 과하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야, 그 확정도 안 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막 엉뚱하게 저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야, 확정이 아닌 게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중국 업체들이 하나하나 더 우회를 써서 미국으로 진출할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네. 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만약에 됐다고 하면 네. 고시원이 주가가 떠야 되는데 고시원이라는 회사가 네. 그 회사의 주가도 그때 당시엔 주가 빠졌거든요. 계속 주가 빠지고 지금 뭐 있거든요. 2년 동안 최근에. 빠지고 있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호재라고 하면 고시원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뭔가 급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정황적으로 봐서는 고시원이 주가가 못 올라가고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도 이것 가지고 뭔가 됐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뭐 상황적인 부분은 좀 판단할 수 명확하게 뭐라고 지금 정황을 내릴 수 없지만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제 뭐 그린라이트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어제 그 외신에서 그린라이트? 예. 뭐예요, 그건? 이제 그 외신에서 이제 헤드라인에 고시원 관련된 부분에서 뭐 그린라이트가 켜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라인 기사에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 네네. 이 그린라이트에 관련된 부분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다. 아, 그래요? 승인이냐 아니면은 뭔가 뭔가 그게 한국적인 발언 어떤 부분에서 뭔가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러니까 되게 좀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좀 더 정확한 답이 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좀 제일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되게 그 뭐랄까 노동력 문제, 그 취업 문제 때문에 그 지역이 되게 예민한 상황이래요. 그렇죠. 이제 미시건주가 그 네. 디트로이트도 있고 네네네. 뭐 그런 도시들이 좀 몇 개 있죠. 네. 그리고 어제 제가 파이오니어라는 그 현지 지역 마을 그 어떤 그 언론도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거기도 이야기하면서 현지 지역 언론에서 고시원이 중국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다고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굉장히 많았대요. 현지에서도. 어떻게 그게 중국 업체가 아니냐.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당 위원이 이게 뭐 공산당에 뭔가 뭐 그걸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뭐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시원이 세부 정보를 또 전혀 공개를 하지도 않았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현지에서도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 도장 찍고 뭐 계약을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주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저 공장 들어오는 건 되게 이제 반길 일인데 왜냐하면 워낙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전체 그 미국의 방향이랑 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보조금 결국은 이건 이제 주정부가 주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조금 더 하여튼 보면서 좀 더 확실해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상황은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전해주신 그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얘기가 좀 길었고요. 다음 섹터도 가보죠. 네, 오늘 뭐 일부 또 이제 엔터주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뭐 최근에 JYP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일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비싸지 않느냐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받지 않고 뭐 꾸준하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싸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탄탄한 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종목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 오늘 현대차증권에서는 K-팝의 5월 관련된 지표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공연 모객 수가 134만 명으로 전년비 190%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연 모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코로나 네.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2017년 12월 기록했던 전고점 125만 명을 넘어서 5월 공연 모객 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이면 코로나 이전인데 물론 이제 워낙 많이 이제 공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공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 건 당연히 맞겠죠. 이연 수요가 있었으니까. 아무튼 2017년 12월 기록했던 전고점 대비해서 최고치를 5월 달에 공연 모객 수가 일단 경신을 했다라고 분석 자료가 냈습니다. 특히 아시아가 92만 명, 일본이 49만 명으로 시장을 견인했고 미국도 34만 명 기록하면서 25%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슈가라든지 TXT 미국 투어를 필두로 하이브가 56만 명 모객하면서 시장을 리드했고요. 트와이스의 JYP가 25만 명, 블랙핑크의 YG가 22만 명 모객을 하면서 SM 같은 경우는 레드벨벳과 NCT 드림 투어 효과도 16만 명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 월별 그리고 분기별 음반 판매량 전망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23년 5월달 접어들면서 왼쪽 보시면 전년비 7%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좀 우상향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분기 2분기 접어들면서도 YY 31% 정도 분기별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표가 좋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주요 기획사별 분기별 공연 모객수 전망인데 여전히 오른쪽 제일 오른쪽 보시면 23년 1분기 이후로 보면 뭐 하이브, SM, YG, JYP 이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그림상으로 봐서는 대우상향이 계속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공연 모객 수가 대부분 다 올라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K-팝 5월 음반 판매량도 1,070만 장으로 전년비 7% 성장했는데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하이브가 르세라핌과 엔하이픈, 세븐틴 주력으로 481만 장 시장을 리드했고 SM의 에스파 컴백 효과로 205만 장 가장 높은 성장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JYP와 YG가 각각 41만 장과 21만 장 기록하면서 약간 쉬어갔는데 여자 아이들 컴백 앨범이 110만 장 판매하면서 일단은 큐브 엔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비메이저 엔터사의 성장 기여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K-팝 6월 음반 판매량은 872만 장이 추정되고 공연 모객 수는 100만 명 정도 추정이 되면서 상당히 좀 지표들이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관련된 엔터주가 좋았는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밸류가 좀 올라온 상태에서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약 17% 조금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감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미국 북미 현지화 프로젝트 뭐 Y2K라든지 그다음에 RU 넥스트 이 프로그램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다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도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뭐 페드가 뭐 금리 동결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단 1% 넘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인텔도 4.92%, 엔비디아가 4.81%, AMD가 2.2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84% 대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AMD는 특히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AMD의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는 최근 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뭐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미에서는 그 1분기 글로벌 장비 매출액이 전년비 9% 성장했다고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의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KDI 보고서에서도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반도체 경기의 저점 근접이 전망된다는 KDI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목표가가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최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트렌드폴스와 KB증권에 따르면 낸드에 이어서 디램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3분기부터 계약 가격이 인상 추진이 되면서 4분기부터는 평균 단가가 상승 전환할 것이다 네.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관련된 KB증권과 트렌드폴스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일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1분기, 2분기 회복을 하면서 3분기 이후부터는 올라온다는 모습에 대한 트렌드 폴스 해외 쪽의 자료를 인용해서 KB증권이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떨어진 거예요?
오늘요? 네. 뭐 시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약보합 정도라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렇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오늘은 소부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네, 소부장들이 급등세가 나왔고 최근에 뭐 HBM 관련된 이슈라든지 패키징 관련 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네. 상당히 급반등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오늘 뭐 반도체 사이클이 개선되는 데 대한 4분기 정도부터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뭐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AI 추론 수요 증가 때문에 엣지 서버 수요도 20%는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삼성전자를 평가를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 중소형 소부장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뭐 PSK 홀딩스라든지 TSE, 한미반도체, 윈팩, HP, SP라든지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반도체 주로 이제 소부장들이 오늘 예. 좀 힘을 냈던 하루인 것 같네요. 오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회사들이 중소형주 반도체주. 그래요? 예. 그거랑 이제 그 2000지 소재. 2000지 소재인데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조금 오르고 네.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그래요? 않았습니다. 대체로 오늘은 저 반도체 소부장들이 예. 좀 힘을 좀 냈었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PCB 업체들도 좋았어요. 그렇게 무겁다던 심텍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나 바이옵트로 뭐 이런 종목들도 좋았기 때문에 같이 PCB 업체들도 결국은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네. 뭐 최근에 뭐 사실 굉장히 뭐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인데요. 네. 이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탄력이 굉장히 좋게 의외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들이 꿋꿋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선소의 단위당 수주 성과가 클락슨 신조선가 상승폭을 훨씬 상회한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성과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결정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소별 고부가 선종의 인도 비중이 늘어난 시기가 금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 폭은 제한적이고 하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국내 조선소의 연도별 평균 수주 단가 추인데요. 뭐 빨간색 실선이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현대미포, 하나오션, 현대사모, 삼성중공업 등등이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2022년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수주 단가 추이입니다. 단가. 예, 단가 추이는 이제 이 선에 대한 어떤 기울기만 보시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종목별로 보면 다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가가 계속 이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조선사들이 건조하는 선박의 제품 믹스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거로 보이는데 인도 일정상 보면 각사의 주력 선종, 예를 들어서 뭐 대형사 같은 경우는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PC선이나 컨테이너선, LNG선 기준 정도가 아마 주력 선종일 텐데 인도 비중이 올라가는 시점이 금년 4분기부터라고 언급을 했고요. 인도 이전 매출 인식 비율이 크게 올라가는 조선업 특성상 2분기에는 2021년 업황 회복 이전 수주였던 다양한 선종이 매출 인식이 될 거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선업은 수주하고 난 다음 매출 인식은 한 2년 정도 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걸로 보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다 보는데 그다음 사진도 보이시면은 국내 조선소의 연도별 평균 수주 단가 전년비 성장률입니다. 전년비 성장률. 보시면 이제 각 그 막대 그래프별로 이제 종목별로 막대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색깔별로 보시면 밑에 주가 달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하나오션인가요? 이 부분만 좀 마이너스 꼴이고 대부분 다 전년비 성장을 했는데 22년도에도 지금 보시면 현대미포 빼고는 다 성장을 했고요. 23년도는 또 22년보다도 또 성장을 다른 그 조선사에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년간 계속적으로 수주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조선주는 한번 방향을 좀 잡으면 쭉 좀 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큰 약간 폭은 무거운 느낌이 있으니까. 네. 조선 자체가 좀 무겁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든든합니다. 아유, 이 플러스 언제 플러스가 됐는지 한 열흘 됐나 싶은데요. 네, 아주 그냥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다 52주 신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에 소금 값이 엄청 올랐다던데 이게 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당연하죠. 제가 지난번에 소금 산다고 방송 중에 근데 소금이 뭐 네. 이렇게 관련 업종이 많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천일염 쪽이 결국 이제 이야기 되는 건데 글쎄요. 근데 이제 주가로 보면 사실은 지금 이미 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네.
뭐 인산가 같은 경우 주가가 뭐 급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인산 저번에 얘기해 주셨던 제가 주겸이나 뭐 천일염 이런 쪽 네네네네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말을 드렸지만은 네. 이게 저도 이제 그때 방송 중에 저도 이제 좀 소금을 미리 사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뭐 저희 집에서도 6kg 정도 샀는데 다음 날 보니까 가격이 한 40% 정도 올랐더라 이야기 드렸었고 또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뭐 품절 솔드아웃이 뜨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그 기업들 관련된 종목들이 뭐 분기 단위로 뭐 실적이 그렇게 튀거나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는 진짜 봐야 됩니다만 주가 부분은 센티적인 부분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이런 부분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역시나 이제 좀 약간 급반등이 정말 나온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전국의 천일염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신안군에서 최근 천일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신안군은 최근 천일염을 사려는 주문이 기존 대비 평소 대비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100배라는 게 이제 얼마나 기저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신안군 수협 직매장이 지난 8일부터 신안 천일염 2021년산 20kg 가격을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20% 인상한다고 공지를 이미 했고요. 관련해서 신안군 수협 직매장 쪽에서는 하루에 10포씩 정도 팔다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뉴스가 나온 지난주부터 하루에 10포씩 팔던 게 1000포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물이나 뭐 인건비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상에서도 소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11번가에 따르면 예를 들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엿새 동안 천일염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4배 정도 큰 폭으로 뛰었고 지마켓에서도 같은 기간 소금 매출 3배 가까이 쓱닷컴에서도 이 기간 천일염을 중심으로 소금 제품 매출이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값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면서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보라티알이나 신송홀딩스 그다음에 인산가 뭐 그 외에도 이제 일부 이제 뭐 설탕 가격이나 뭐 제가 커피 관련된 것도 조금 가격이 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재 그러니까 그런 일부 음식료 업종이 뭐 뛰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드렸던 뭐 인산가나 보라티알이나 뭐 신송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뭐 2분기 사이에 전 분기 대비 뭐 이게 주가가 올라간 만큼 실적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센티적인 어떤 테마적인 수급이 쏠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주가 워낙 뛰니까 네. 뭐 그냥 향유하시면서 뭔가를 보셔야 되겠죠. 네. 네. 자, 소금이 주식시장에서 이야기된 건 제가 한 4, 5년 사이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소금 관련해서도 일부 주식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외신 보도 때문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기 민감 업종이 어제 갑자기 급등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경기 관련된 민감 업종들이 좀 급등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NCC 그러니까 순수 화학업체 NCC 관련된 장기 약세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ICIS에 따르면 아시아 올레핀 시황이 적어도 25년까지 수급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업데이트되었다고 보고를 하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뿐만 아니라 23년도부터 25년까지도 캐파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5년까지 소폭의 업황 개선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가동률 84% 이하의 저조한 바닥 구간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NCC 업체의 투자 매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하니까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블룸버그 통신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제 취합한 이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 이 프로필렌 등등을 포함해서 에틸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시면 약간 옅은 푸른색이 디맨드 수요이고 아래쪽에 짙은 색이 이제 그 캐패시티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 능력 캐펙스 그리고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수요 대비해서 아직까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좀 더 우위인 회사가 그런 업황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보고서를 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23년과 24년 사이에 아시아 내의 PE와 PP 신증설 이 부분들이 가격 경쟁 심화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신증설 관련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과 관련된 이 타겟 신증설 목표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 생산분에 대한 이슈를 이제 표로 만들어놨고 이에 대한 예상 영향이 결국은 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수요가 우려되고 가격 경쟁이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업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제 중장기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사들여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견인이 됐는데 중국의 높아지는 자금률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 하면서 소폭의 분기 실적 등락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중국의 주요 화학 제품의 자금률 전망입니다. 자금률 전망.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00% 넘어가는 뭐 PVC라든지 뭐 SM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 가까이 넘어가는 이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률이 중국의 주요 화학 제품이 이렇게 자금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중국에서 폭발하지 않으면 아마 분기 실적이 바닥에서 소폭의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 입장에서는 크게 등락이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보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일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는데 역시 이제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업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해서 전월치 5.6% 그리고 시장 예상치인 3.8% 대폭 하회했고 같은 기간 소매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하면서 전월치 18.4%와 시장 예상치인 13.7%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또한 엄습을 하면서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이 오늘 이제 화학주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화학 제품들. 여기 또 중국이 자국 내 또 화학 공장들을 또 많이 가동을 시키는 모양이군요. 네, 아까 표를 보여주신 네, 게 맞잖아요. 신증설 관련된 뭐 중국이나 네.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쪽에 23년과 24년 신증설 관련된 이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수요 대비해서는 캐펙스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초과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키움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역시 이제 뭐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그 러시아 뭐 가스관 사업 관련된 테마가 일부 좀 올라왔는데요. 외신에 따르면은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라고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협정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 달레레첸스크에서 우수리강을 건너서 중국 동북 지역의 헤이루 장성 뭐 되게 어렵죠 지역 이름이 헤이룽장성. 예. 흑룡강성이 아마 헤이룽장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린시 거기 이제 시 이름이 후린시까지 후린시예요? 예. 거기까지 연결하는 네. 가스관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가스관 설계, 건설, 운영은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과 가스프롬. 그다음에 중국의 국유기업인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밀월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 러시아는 이 가스관을 통해서 연간 최대 1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할 계획이고 25년까지 이 가스를 통한 중국 수출량을 연간 380억 입방미터까지 늘릴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아주 많은 어떤 천연가스를 중국 쪽으로 러시아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뭐 동양 에스텍이나 화성 밸브, 하이스틸 등의 뭐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네네. 뭐 근데 우리나라 이 회사들이 관계가 있을까요? 관련된 그러게요. 종목이 관계가 있을까요? 가스관에 예. 우리 가스관을 쓸까요? 뭐 그러니까 뭐 관계가 특별하게 뭐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이런 뉴스가 들어오면서 네. 가스관 사업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아무튼 뭐 좀 걱정입니다.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유럽 쪽이 튀어오른다. 지금 여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매일매일 그 가스관, 천연가스 가격을 계속 지표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도 이제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루에 뭐 16%씩 올라가고 뭐 그런 날도 최근에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유럽 쪽의 가스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은 저희가 좀 저도 이제 스타디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천연가스 가격이 한 1년 전에 비하면 뭐 엄청 떨어졌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자,
자,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에서 좀 튀고 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이것도 또 에너지 의존되면서 굉장히 또 난감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중국 근데 러시아가 맞습니다. 대체로 뭐 옛날부터 사이좋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뭐 근데 뭐 항상 뭐 정치라는 것은 뭐 늘 또 살아 움직이니까. 네, 어떤 건지는 모르겠고, 근데 뭐 다행히 그래도 유럽 쪽은 러시아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미국이 사실은 뭐 거의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었죠. 미국은 비싼 가스를 팔아먹었잖아요. 네네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쪽의 현지 가격보다는 미국의 가스 가격이 좀 훨씬 더 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비싼 운송 비용을 이제 그걸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미국 쪽에 천연가스를 많이 가져다 썼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부분에서는 미국은 상당히 조금은 많은 혜택을 사실은 뭐 이번 전쟁 때문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었겠죠, 미국도.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얼른 피부가 좀 더 좋아지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예, 저도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까봐. 아니 뭐 그렇지는 않아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뭐 얼굴이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말씀 주신 네. 분도 계신데요. 아마 한 1, 2주 정도 되면 이제 이건 다 떼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이제 약간 뭐 좀 남긴 하지만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네. 한 3, 4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투자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처음 때보다 그 뭐라 그러나 이 테이프라고 그러나 이거 하여튼 그 붙이는 거 그게 이제 그 피부에 좀 더 이렇게 밀착된 느낌이랄까요? 네. 피부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좀 덜해졌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딱정이가 앉기 전까지는 이게 네. 그냥 떼버리면 이게 상처가 안 되죠. 예, 바로 아물질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유지를 해야 돼서 네. 제가 그래서 더 죄송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세안이나 이런 것들을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아, 세수 지금 거의 못 하시죠? 이게 뭐 딱정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고양이 세수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죠. 네. 보시기에도 좀 불편하실 것 같아 너무 죄송한데 아니에요. 뭐 한 다음 주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면 네. 이거 일단 테이프는 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보시기에는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그 있다. 얼굴이 정말 봤는데 빛이 난다. 네, 뭔가 다르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 들어가는 그렇다면 뭔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별거 없다. 뭐 다른 것도 없네. 비슷하네. 예, 비슷하네. 그러면 뭐 조금 네. 뭐 시장의 기술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직접 체험하시는 이런 거. 참 정말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또 대우로 들어가실까요? 저는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또 운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하셔야 되고. 네. 땀나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